청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 수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은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에 관한 근거 법규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보 격차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29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9-246호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사업 내용 및 대상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의 사업 내용 및 대상을 현행 법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 명칭 및 위치는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분간 개소에 따른 그 위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위수탁 협약의 체결은 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법과 조례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위수탁 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아이고. 이거 수탁자에서는 지금 운영비는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20%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분관에 대한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6월 우리 저기 가내마을 분관이 7월 중 개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좀 개원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완공 준공 단계에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9월 한 14일 정도에 중순 정도에 저희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을 9월 달에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이고 인테리어가 거의 준공 상태이고 프로그램을 저는 7월 말일이나 이렇게 이때부터 운영을 하다가 저는 개관식은 9월 중순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관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가 개관을 하시겠다. 지금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채용이 된 건가요? 거기서? 직원은 지금 고덕 분관, 그다음에 여기 가내마을 분관 해서 각각 2명씩 저희가 지금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불악사회복지관 고덕분관은 더 늦어지겠네요. 그거보다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준공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고덕분관은 그때 8월 예정이었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분명히 면적이 났다고 되게 작아 30한 5평 정도 돼서 네네. 그래서 그런지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양쪽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내마을 분관은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돼 있고 우리 고덕 분관은 어떻게 보면 뭐 대관 목적, 뭐 공유냉장고, 주민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시해 갖고 오셨는데 우리 예산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실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제가 좀 평수로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우리? 가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덕분과 LH 거기 35단지는 35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복지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그 입주민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잘못하면 그 행감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예 좀 궁금한 사항은 행감이라 생각하고 치지 말고 궁금한 사항 좀 답변을 또 많은 또 주민분들이나 그분들 좀 궁금해하실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수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제 생각에는 평수가 이 정도고 프로그램이 이 정도면 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0평을 운영을 하는 거하고 35평을 운영을 하는 거하고 우리 직원에 대한 운영을 2명씩만 배치가 돼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그래서 운영비 차원에도 내가 100평을 운영을 하는 거하고 35평을 운영하는 거하고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인건비 운영비 차이는 고작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뭐 어딜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가내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영비 인건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주민들한테 좀 또 열악하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또 취약계층들한테 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좀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란 본래의 취지에 이게 인건비를 어느 뭐 일자리 창출이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보통 잡나요? 가내하고 우리
고도가고 한번 한다고 하면 이게 혹시 예산이 잘못하다 보면 기타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 사무비로만 다 지출이 돼 버리는 게 가끔 아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지원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혜택 보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공간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같이 교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편성이 되나요? 곤란하시면 그냥 나중에 예, 구분해서 예. 예,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 또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35평하고 100평이 넘는 그런 차이점에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차이가 없고 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간에 같은 데는 더 확실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불악도 더 기존보다는 바탕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에 따른 우리가 예산이 더 정확히 잡혀야 된다는 거라고 좀 봐요. 그다음에 너무 이런 프로그램도 어느 위탁을 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잘하고 계셔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전 불악종합사회복지관 합정복지사회복지관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찾아가고 예전에 이 선출직이기 전에는 연계도 많이 맺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복지관이에요. 근데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자체적으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을 되니까 그 보조금에 맞게 관리 감독 지도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조에 대한 부분도 좀 강하게 좀 부탁드리는 말로 좀 드린 겁니다. 혹시 뭐 말이 자꾸 길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잘해서 우리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 더 좀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프로그램은 뭐 조사해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여기는 복지관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대상입니까 대부분? 있지만 일반 시민도 대상이 시민도 많이 되어서 대상이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아. 상이합니다. 일반 행정복지센터처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누구나가 다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복지관 형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우선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이제 그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지 1인 가구 또는 뭐 노인 교육 같은 경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중년 노년으로 이제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식사는 여기서 되고 있는 거죠? 식당도 같이 돼 있죠? 식당은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급식은 좀 어려울 것 급식은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그냥 본관은 요리 클래스라든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본관은 다 되고 있죠. 식사는 되고 있는데 분관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식사는 안 되고. 김순희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